이번에는 수급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수급이답이다 최강찬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앵커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키매는 어디서 찾으셨나요? 예, 오늘은 또 외국인 투자자로 키매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외국인 오늘 매도했는데요. 652억 원가량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확실히 좀 미국 쪽에서 빵 하는 이슈가 나오기 전에는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사기 힘들어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당연히 그렇죠.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 모멘텀을 굉장히 좀 중요하는데 그 모멘텀 중에서도 경기와 실적 모멘텀을 외국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지금 그 우리나라 그 실적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좋지가 못하죠. 왜냐하면 중국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3분기에 우리나라는 뭐 70%가 수출주의들이기 때문에 3분기에 이런 그 세계 그 경제 지역들이 경기 흐름이 좋은 것도 없었고 오히려 좀 불확실성이 좀 높았던 그런 측면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요. 실적이 당연히 2분기여서 3분기에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그 외국인 투자들의 어떤 유동성 지표가 조금 좀 악화되면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데요. 그러나 생각보다는 정말 적게 파는 겁니다. 거기서 좀 희망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어느 쪽을 주로 팔았는지 매매 동향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그 화학업종에 대해서 440억, 그 다음에 철강금속 170억 내외의 어떤 매도가 좀 나는데요. 화학하고 철강금속은 둘이 합쳐서 소재산업이라는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하죠. 이들 두 업종에 대해서 유달리 많이 나오고 특히 화학업종은 뭐 더욱 그러하죠. 두 업종 다 뭐 산업의 쌀이라는 그런 닉네임이 있을 정도로 모든 산업에서 필수 소비되는 그런 어떤 기간 산업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화학과 철강 이 소재 쪽에 특히 집중적인 매도가 나왔다는 것은 경기 민감, 경기에 대해서 그만큼 다소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업종에 대해서도 접근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어제 뭐 사실상 세계은행에서도 그 중국을 포함해서 인도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의 경제 성장률을 7.2%로 떨어뜨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중국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경기 민감한 대중국 관련주 쪽에 대한 매도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중국 증시는 힘을 내고 있지만 그래도 이 소재 쪽은 좀 많이 빠졌던 것 같고요. 특히 화학은 외국인 기관 좀 돌아가면서 매도를 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특징주는 어떤 종목인가요? 예, 특징주로는 오늘 조금 좀 많이 하락을 했죠. LG화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네, 오늘 좀 네. 많이 빠졌어요. 예, 3.5% 정도 하락했는데요. 외국인이 11만 7천 주의 매도 그리고 기관이 4만 3천 주의 매도를 기록을 하면서 양대 투자자들의 어떤 동반 매도가 3.5%의 어떤 주가 하락을 이끌어놨습니다. 사실 LG화학 같은 경우는요. 오늘 뭐 좀 하락을 했지 그렇게 하락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주가가 견졌었던 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조금 많이 좀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한 7%? 그 정도 좀 떨어졌죠. 그래서 첫 번째 시사점은요. 장이 지지부진하고 좋지 않고 특히 경기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부각이 될 때는요.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종목들도 뒤늦게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 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요. 아예 많이 두드러 맞고 많이 하락하면은 오히려 그게 낫지 어설프게 하락한 종목은 오히려 안 보는 이만 못하다 이렇게도 바꿔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세장이 하루 이틀 2, 3일 정도 해서 내일 모레 옵션 만기 끝나면 시장이 다시 2,000포인트 안착하고 뭐 그렇게 될 거야 라면은 모르겠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좀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래 고점 대비해서 크게 하락한 종목을 아싸리 대형주들도 보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첫 번째 차원이고요. 그래서 LG화학처럼 뒤늦게 하락하는 종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LG화학의 시사점은 뭐냐면요. 어떤 LG화학 같은 경우는 시총 10위권 안에 들어온 종목이기도 합니다만은 경기 민감주, 대표적인 글로벌 경기 민감주, 그다음에 소재 업종의 대표주자입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 섹터에서 반등을 준다라면 LG화학을 빼놓고 반등을 주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이 추스리고 잘 지지받고 반등을 줘야
다른 화학주들 내지는 뭐 조선주들, 뭐 철강주들 이런 쪽이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 11월 달 시장이 반등이 좀 나와서 대중국 쪽의 모멘텀이 불어오면 LG화학이 그런 차원에서는 시장 주도주일 가능성이 대중국 세트에서는 높다.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11월 달의 얘기죠. 알겠습니다. 역시 중국 쪽 함께 살펴보면서 종목들 찾아봐야 되겠네요.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들은 확실히 좀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LG화학은 오늘 20일 이평선을 이탈했고요. 원달러 환율 하락도 그렇고 내수주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 분석해봤습니다. 넥스트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마토 스탁론 주식 매입 자금 대출. 토마토 스탁론은